자, 오늘도 미국장이 좀 강하게 초반에는 이제 한국의 한덕수 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통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제 상호 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맞대응보다는 이제 좀 수용적인 타협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미국장에 전해지면서 반응은 미국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어요. 또 이 일본이라든가 또 유럽에서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에 대해서 맞불 작전보다는 이제 좀 협상의 이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서 그러나 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50% 관세, 그러니까 맞대응을 선언한 중국에 대해서 좀 약간은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104%의 관세를 이제 결행하겠다 이러면서 미국장이 또 냉각됐던 부분인데, 시장이 관세가 일단은 뭐 4월 9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 본격 시행이 됩니다만, 협상이 한쪽에서 진행되고 한쪽은 아직도 이제 굉장히 그 맞불 대응에 따른 충격을 낳으면서 미국장이 아무래도 아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쭉 제가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면서 오늘의 핵심적인 전략을 한번 같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뭐 끝까지 싸우겠다 했지만은 그에 대해서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이제 104%의 관세를 이제 추가로 50% 좀 얹어가지고 실행하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10%씩 또 두 번 했고, 그러니까 기존의 10%에다가 이번에 보편적 관세, 상호 관세 얹었는데 맞대응에 이제 중국에 여기에 대해서 50% 추가해서 104%. 104%면 어떤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자, 어쨌든 이 중국은 어제 이제 그 미국의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노선에 대해서 증시의 불안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제 상당히 이제 중국의 최대 국부펀드 이제 중앙후이징과 중국의 이제 청퉁그룹, 중국의 거신 이런 쪽에서 이제 ETF를 대거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등 이쪽에서도 약 4조 원의 이제 자금을 투입하면서 시장 안정에 나섰는데, 그 결과로 이제 중국 증시도 풍파 없이 어제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블랙락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하향하는 의견이 나왔죠. 자, 근데 역시 이제 아까 보셨던 대로 104%의 관세가 결행된다 이랬을 때 중국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이제 한국,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보와 타협적인 의견,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중국과도 거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마리는 찾고 싶은데 일단 강하게 던져놓고 시작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시설의 이제 물리적 파괴까지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핵협상에 대한 강경 노선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어쨌든 좀 뭐 긍정적인 재료는 아니겠죠. 미국의 무역 대표부 USTR의 이제 대표는 뭐 대안을 제시해라. 무역 적자를 줄일 대안을 제시하면 그때 협상이 가능한 거지. 관세를 단기에 면제해 줄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기업이 9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터에서는 아시아 기업, 즉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이크론처럼 고객들한테 이제 지금 반도체를 공수할 때는 관세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이제 상호관세가 좀 면제됐던 이런 반도체라서 이제 메모리 모듈이라든가 SSD 같은 쪽에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적용하는 이 부분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도 간밤에는 초반에는 뭐 상당히 한 7% 가까이 올랐었는데 종가는 또 많이 밀려서 끝났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관세의 계산하기도 굉장히 복잡한 관세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도 77,000달러까지 급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으로 유명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이름을 바꿨죠. 스트래티지로 이름을 바꿨는데 11%나 급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이제 미국의 관세 여파에 따라 침체 우려 등으로 102.80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요.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최고치
1,485원까지 엔화는 146엔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안화는 7.3393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간밤에 OBP 상승해서 계속 어려운 흐름인데 경기 침체면 금리가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몰리다가 워낙 주가가 급나가니까 지금 이제 마진콜을 우려하는 쪽에서 돈들을 확보해서 거기에 이제 증거금을 납부한다든가 이러려고 금이라든가 채권 같은 안전자산도 매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급락장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역시 이제 윌슨 같은 이제 약세론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 모건 스탠리다 보니까 다음 지지라인을 S&P 500에 대해서는 4,700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S&P 500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최초 저점에서 이제 5파를 내고 나서 조정 들어와 있는데요. 1차 지지라인은 이제 저점에서 올라온 폭의 3분의 1 조정점 반전율 구간 5,091포인트였는데 이건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기 지지라인은 4,695포인트입니다. 그 밑에 4,632가 있기 때문에 4,695에서 4,632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일단은 이제 16,029포인트가 저항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지지라인은 14,700에서 14,277포인트 정도를 이제 지지라인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보면은 이제 테크주들 중에 가장 조정을 많이 받은 게 이제 애플. 104%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서 대부분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은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쪽으로 생산량을 좀 더 늘리겠다 해도 인도에 대해서도 지금 상호관세 26%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라든가 또 아마존, 구글 이런 쪽의 테크주들이 초반에 강했었고 엔비디아도 강했었는데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흐름들은 애플이 인도로 제품을 더 이제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이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나 또 중국은 104% 이거는 뭐 굉장한 압박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애플이 지금 항공기를 5대나 동원해서 먼저 아이폰을 나르고 있다 그래요. 관세 부과 전에 이제 좀 가격이 오를까봐 고객들이 막 선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럴 정도로 관세는 상당히 풍파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도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그 대통령 당선을 지지했던 월가 인사들마저도 이제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P 모건의 다이먼 CEO 같은 경우도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미국의 위상, 그다음에 우방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리 핑크 이제 지금 핑크 CEO는 이제 경제가 이미 불황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미국의 경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빌 에크먼도 관세가 경제 핵전쟁을 촉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시타델의 이제 설립자인 켄 그리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정책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트럼프를 이제 좀 지지했던 이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백악관의 이제 국가경제위원회의 케빈 하색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모든 사람 특히 빌 에크먼의 이제 이런 말 수사에 대해 조금 완화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빌 에크먼이 지금 이틀 연속 이에 대해서 강하게 30일이든 60일이든 90일이든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미뤄달라. 타결을 하고 나서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국채 ETF로 무려 56억 불이나 돈이 유입이 돼서 작년 8월 이후에 최대의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 매수가 이제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어제 이제 한덕수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과 통화하면서 맞서지 않고 협상하겠다 이렇게 CNN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무역 협상에서 좀 더 우호적인 한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에 먼저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엄청나고 이제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 LNG에 대한 구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알래스카의 이제 파이프라인 합작에 대한 또 방위비에 대한 분담 이런 부분들이 의논의 이제 핵심인데 일단 좀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상당히 좀 부담되는 이슈가 있고요. JP 모건은 이제 그 성장률 우리나라 성장률을 0.9, 0.7로 낮췄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1.2에서 0.9로 낮췄는데 또 다시 인하를 저기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관세 충격을 고려한 것이고 저 브로드컴이 어제 이제 100억 달러나 자사주면서 발표했는데 올라가다가
또 이제 겨우 플러스권에 마감하는 상당히 반도체 충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LNG 사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역시 뭐 중요한 부분인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그 AFPI 부소장, 그러니까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부소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조언을 했어요. 협상 과정에 조선이나 알래스카 LNG 사업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미국하고 관세 협상 잘 하려면 그렇게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제 아시아권의 인도네시아도 이제 그 전자제품 철강에 대한 세금 인하를 포함해서 미국 수입품에 대한 1년의 양보를 하겠다. 베트남도 이제 고위급 파견을 하고 관세를 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도 그런 의미가 없다.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보호주의적인 측면에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라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도 좀 강경하게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50% 추가 관세를 때린 트럼프 대통령 의식해서 그런 부분에서 협상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하여튼 뭐 지금 우방이고 뭐가 없죠. 하여튼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틈을 타서 이제 외국인의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재개된 31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토탈 8조 원의 현물을 팔았는데 그중에 공매도가 5조 3천억입니다. 전체 공매도가 6조 600억이었는데 그중에 5조 3천억이면 거의 한 80% 정도를 외국인이 때리고 있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위축되고 이제 관세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의 이런 대규모 매도가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아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외국인 매도의 4분의 1이 공매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전체 공매도가 여기 보시면 날짜별로 나와 있죠. 뭐 기관하고 개인도 있지만 거의 압도적인 매도가 외국인 공매도입니다. 좀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크레딧 디폴트 수합의 프리미엄이 5년물이 이제 그것이 50 레벨로 올라오면서 2023년 연초 이후에 최대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어제 이제 기획재정부가 그동안의 치적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 WGBI의 우리나라 채권 지수에 이제 우리나라가 편입이 됐는데 원래는 11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편입을 내년 4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먼저 준비 기간을 주고 한꺼번에 몰려들어오도록 함으로 인해서 수급을 좀 더 개선시키겠다 이런 의지라고 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 변동성이 극단으로 올랐을 때가 매수 기회다. 그동안에 이런 기회에 사면은 거의 85% 승률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게 이제 어제 나와 있는 이제 미국 증시 S&P 500과 변동성에 대한 상관 개수의 이제 평가였는데 자, 오늘 아침에 뭐 53레벨 근처까지 다시 변동성이 올랐어요. 장 초반에는 좀 안정되는 기미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관세의 이제 부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분주하게 해외에서 날아오는 관세 협상에 대한 이런 이제 몰려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많은 국가들과 우선순위에 이제 논의를 했다. 알래스카에 대해서 이제 LNG 개발과 이런 관련해서 한국, 대만, 일본 등과 이제 대량 물량 구매 등에 대한 이슈가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알렸죠. 중국이 끝까지 맞서겠다고 하는데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그들이 왜? 자기들의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4배나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겠냐 이제 이런 거죠. 자, 어제 또 이제 스페인에서 방위예산 증액 3조 원을 증액한 이슈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스페인은 이제 좀 더 많이 부담했어야 되는데 예산의 1.3%만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토에서 더 늘려라라는 압박을 강하게 했죠. 그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방위예산 22조 정도 예상을 했는데 3조 추가했습니다. 나토에서 제시하는 목표치를 이제 3.7%까지도 나토 사무총장은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달성하려면 매년 16조 이상 더 지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조를 일단은 이제 발표하면서
그 독일의 라인메탈을 비롯해서 사브라든가 이제 레오나르도죠. 죄송합니다. 이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또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미국의 이제 그 경제 고문이죠. 백악관 피터 나바로가 이제 관세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있지만 그 다음에 감세가 있다. 감세. 그래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풍파 다음에는 감세가 있는 거니까 개인의 소득세 감세, 법인세 감세가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어떤 관세의 수입을 통해서 수입이 쌓이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로 우리가 이제 감세하는 재원을 만들겠다. 이거 이제 시간의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피터 나바로가 이제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 안에서 이제 다툼이 있어요. 누구랑 일론 머스크랑. 그래서 나바로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난을 좀 한 바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니라 자동차 조립자고 테슬라의 부품이 해외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많이 가져온다. 이에 대해서 나바로는 바보다. 머스크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이제 자동차 부품과 이런 거를 미국에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이 테슬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머스크는 또 유럽에 가서 이탈리아 극우 정파의 행사에 이제 화상으로 참여해서 관세의 이런 이제 부과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 목소리 비슷하게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또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 안에도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갈등의 고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관세의 이제 지지파들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이런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독일이 이번에 차기 정부의 이제 메르츠 총리 내정자는 이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이제 그 미국이 더 이상 좀 불안하니까 우리랑 협력 관계가 좀 불안하니까 연준의 지하금고에 맡겨놓은 독일의 자국 금괴를 이제 인출해서 가져오겠다. 세계 2위의 금 보유국이 바로 독일인데요. 맨하탄의 연준이 지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조금 뭔가 이제 서로 앙금이 쌓여가고 미국 행정부 내에도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했던 이제 월가의 지지자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굳건한 의지를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뉴스로는 어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었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은 이제 6조 6천억으로 서프라이즈했어요. 이제 갤럭시 25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반도체도 메모리가 이제 생산량이 판매량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4조 9,600억이었는데 6조 6천억이니까 서프라이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분해해서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 지금 1조 1천억 정도가 나왔을 것 같다. 반도체 디램 쪽에서는 3조 7천억 이익이 났지만 낸드에서 한 4천억 정도 적자. 그다음에 이제 집적 회로와 파운드리 쪽에서 2조 2천억 정도의 적자로 이렇게 이제 좀 상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제 이런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이 아시아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로이터가 아까 이제 부담해야 될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오늘 장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금 어제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연방 상원에 이제 신흥 바이오테크 국가안보위원회 이제 NSC-EB에서 중국 바이오테크에 대한 견제의 발언이 있었어요. 견제가 필요하다 해서 우시 앱테크가 이제 9.7% 급락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이넥스가 또 CDMO의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11%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관세의 풍파에서는 나름대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약 바이오 수출하는 금액이 거의 없어요. 신약 수출, 뭐 신약의 기술 이전 이런 거는 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제약 바이오의 어떤 중립 이상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관세 국면에서 수급의 어떤 이제 좀 쏠림이 그쪽에 약간 우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이제 방산. 재무장의 의지가 강하고요. 또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방산 무기는 비쌉니다. 효능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해서 우리나라 방산 무기가 이제 유럽 무기보다는 60% 이상 같은 이제 동종의 무기에서 60% 이상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나라 방산의 대표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하고 나서 풍파가 이제
유상자 발표나고 풍파가 있었죠. 3조 6천억 발표했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전향적으로 이제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이제 그 지주사 지분을 절반을 자제분들한테 넘기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는 이제 증자 금액을 3조 6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뚝 떨어뜨리면서 1조 3천억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이제 그 자제들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증자에 제3자 배정으로 참여하겠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 지분 이런 대주주들의 지분을 사줬는데 그거 일시적으로 하나 오션의 블락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준 거고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돈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컴백시키겠다. 이런 이제 그래서 조금 뭔가 승계 구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금을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다 이제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 11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이제 유상 증자의 주요한 투자 계획은 여기 보시는 대로 유럽 현지 투자를 위해서 6조 3천. 이제 재무장 계획 하에서는 유럽 내의 방산 무기를 구매하는 쪽에 대해서 지원을 이제 의사를 나타낸 나토라든가 유럽의 이제 그런 정책을 그대로 이제 반영한 것이죠. 자, 한국은행에서 어제 우리나라 이제 4월 이후에 이제 갑작스럽게 수출이 감소하지는 않을 거다. 이제 상호 관세 때문에. 그러나 이제 조금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의 관세 우려가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아마 둔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4,778억 원의 유조선 내척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미국의 최대 이제 그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사와 또 협력 관계 체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HJ중공업 11% 올랐죠. 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런 쪽이 이제 각각 올랐고요. 한국카본, 태강,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이제 뭐 LNG 이야기도 나오고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수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특히 이제 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항만세를 부과하는 이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청회의 방향은 이제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나 중국에서 리스 이제 임차한 선박을 이제 미국에다 입항시킬 때는 항만 수수료가 이제 최대 한 44억, 한 45억까지 이제 부과를 한다. 이러니까 각 선사들 이제 이 중국 선사로부터 이제 좀 배를 빌리거나 중국 조선소로부터 이제 배를 이렇게 건조하는 거 다 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선박왕 이제 에반겔로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이제 양밍이라든가 이런 조선사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업종이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일본제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나이티드 스틸에 대한 인수를 신일본 제철 인수하는 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재검토해라 이러면서 급등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일본 주식 어제 올랐는데 오늘은 어떨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SK에서는 이제 SK 실트론 역시 이제 매각을 검토한다. 과거에 이제 LG에서 사들였던 실트론이 이제 1조 원 가까이 자금 지불해서 인수한 건데 영업이익이 3천억씩 나오면서 한 2, 3조 정도는 주고 이제 매각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확보된 자금은 AI 쪽으로 이제 투입하겠다. 카카오엔터도 IPO가 쉽지 않아서 이제 일부를 이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일단 아까 마이크론에 대한 관세 부과 이슈와 함께 어제는 하이닉스가 이제 공매도 하루 중단됐는데요. 오늘은 내일 나올 이제 대만 반도체 3월 매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멕시코 쪽에서 주로 이제 그 생산하는 서버 등의 이제 이런 관세가 아직은 부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참 유연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수용적인 자세로 해서 멕시코가 관세를 좀 피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가 아직은 시원하게 올라오긴 좀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사조 씨푸드가 올랐어요. 이 지금 김이 있죠, 김. 우리나라 김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인기를 K푸드가 누리고 있는데 중국산 김에 이제 관세가 크게 올라갈 것 같다 해서 반사 이익의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리게티나 이제 아이온큐와 같은 어제 이제 우리 양자컴 관련주 올랐는데 오늘은 또 밀렸어요. 좀 헷갈리는 적이죠. 어제는 이제 하여튼 미국 국방부 산하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 선정 이슈가 있었죠. 어제 우리나라 의료 AI 4사가 이제 전략적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그다음에 어제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 테마주로도 부각된 솔트룩스나 또 이제 크라우드웍스인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던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인겔스와 이제 조선협력뉴스 등이 조선업종에 좋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미국의 현지 생산 비중의 자동차 업체별 비중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터 나바로는 이제 비난했지만은 거의 100%를 미국에서 공급하는 판매량의 거의 100%를 이제 테슬라는 현지에서 미국에 생산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현대기아차는 이제 42%. 조지아에 이제 메타 플랜트를 가동해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드라든가 혼다,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돼 있고요. 토요타가 50%니까요. 그래서 관세 부담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갖게 됩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ABL 바이오 말씀을 드렸는데 ABL 바이오, 알테오젠, 올릭스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에 기술 이전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가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좀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부분인데 어제는 이제 알테오젠이 기업 설명회가 있었어요. 이제 하이브로자임의 플랫폼의 첫 제품의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대기 중인데 이쪽에서 이제 하이브로자임의 첫 피하 주사제형 치료제 출시 기대감도 이제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주요 기술 성과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쭉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물론 키트루다라든가 쭉 있어요. 산도스나 머크의 키트루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에너투 일본 계약사, 일본의 다이치 산교와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이번에 이제 기술 이전이 있었죠. 대단합니다. 이런 이제 그 파이프라인들의 흐름들 보면 그래서 플랫폼의 확장은 이번에 이제 보면 ABL 바이오도 역시 이제 BBB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제 그랩바디라고 그러죠. 그랩바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퇴행성 질환에 가장 필요한 뇌를 이제 투과할 수 있는 신약 플랫폼의 중요한 강점을 이번에 ABL 바이오가 보여줬는데 ABL 바이오도 이번에 이제 캠퍼스 테라피틱스한테 지난번에 담도암 치료제 기술이 이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제 보면 파킨슨스병 치료제 사노피한테 있었고 이번에 그랩바디가 이제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쪽으로 4조 원. 이게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기술 이전 이슈가 이제 알테오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ABL 바이오 또 리가캠 바이오 또 역시 이제 최근에 기술 이전 이슈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ADC에 관심을 가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까지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밸류체인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관세가 업종별로 타격이 나오는 게 자동차, 운송, 기계, 가전, 반도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이 더 많다 적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보시는 대로 그 미국의 이제 현지 생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가 아직은 절반도 안 되는 물량이 이제 미국의 현지 생산이고 나머지는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관세가 또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아직은 이런 쪽이 이제 공격적인 접근 좀 쉽지 않다. 그런 반면에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했던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었죠. 서프라이즈 했는데 어제 이제 그런 이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그동안에 비용을 많이 치르고 또 역시 IRA 보조금이 역시 이제 또 철폐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공장을 다 지어놨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동안에 악재를 선반영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뭐를 봐야 되냐. 관세 장벽 해소의 긍정적 측면도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2차 전지 쪽에 너무 이제 그 비관적인 부분만 고려할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관세와 관련한 긍정적 측면도 보면서 지나친 투매 접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이제 좀 미국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먼저 급락을 한 다음에 저점에서 아마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옵션 만기이잖아요. 그러면 쇼커버링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외국인 최근에 매도한 게 거의 13조 원이에요. 현선물 합쳐서. 그러면 이틀 전에는 반드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작동을 과거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밑으로 내려오면 외국인의 선물에 쇼커버링이 좀 나오면서 현물에 매수가 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밑으로 던지지 마시고
저점 매수해서 이제 올라오면 또 고점에 좀 팔아주는 전략을 아마 오늘하고 내일까지 외국인이 약간 좀 중립적인 스탠스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무대포로 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차분한 대응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중립 섹터는 조선 방산, 바이오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임채국 대표 준비하고 파트너 준비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지혜롭게 잘 대응하시고 또 좋은 정보 많이 집중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